이분이 사치잖아요. 저도 갔잖아. 요거는 제가 밝혀볼게요. 여기 이 저수지에는 제가 추정하는 돈은 저 돈을 쫓아가보면 돈이 있어. 자, 여기 케이만 한 바퀴 돌까요? 이게 비자금 투어라고. RBC를 통째로 보라. 정말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손 떼죠. 아니, 저 할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번에 안 지키면은 저희 다 죽어요. 이 영화는 3년 전에 박근혜 정권이 아직 서서히 퍼를 때 지금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쯤이면 더 이상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단서가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3년 전에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고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 영화는 실패담이라고 규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담이라는 의미는 민간인 몇이 수사권 없이 이런 사건을 추적하는 데 따르는 자명한 한계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끝나는 지점에 끝나는 지점부터 공적인 수사기관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공담으로 성공의 이야기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이야기는 실패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제작을 했던 사람의 눈으로 아쉬웠던 좀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신이 뭐가 아쉬워? 우선 네, 제가 제어를 좀 해드릴까요? 기자 간담회라서요. 네. 질문에 답하시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진행에 익숙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하고, 먼저 정보 몇 가지를 드리면, 오늘 보신 버전은 사실은 편집이 완전히 완료된 버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삐 처리됐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첫 장면에서 삐는 이명박 개새끼입니다. 본 영화가 상영될 때는 삐 처리를 없애고 그대로 나갈 예정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변호인단과 어떤 부분을 묵음 처리하고 어떤 부분을 편집해서 빼고 어떤 녹취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사실은 뭐 어제 밤까지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는 넣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7인척 H, 사실은 실명을 거론하는 순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그 실명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아주 오랜 기간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넣자 말자 최종적으로 넣지 않기로 한 것은, 저나 주진우 기자나 최 감독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취나 자료로 디펜스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나 혹은 관련 인사들이 틀림없이 법적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방어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빠진 녹취나 혹은 삐처리 되거나 혹은 중간에 편집되어 버린 녹취나 영상의 자료가 대단히 아쉽다. 그 점이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이고요. 이제 이게 바람대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아직 미완성의 스토리니까
공적 기관이 나서서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 진짜로 벌어지게 되면 그런 자료는 이제 세상에 나오겠죠. 이 점이 아쉽고요.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오늘 저녁 8시 BIP 시사회를 합니다. 근데 사건의 주제인 만큼 저희가 박영수 특검 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등등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박영수 특검과 최동욱 검찰총장은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분은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때는 특검이죠. 그리고 검찰총장도 예전에 검찰총장이고 지금은 일개 변호사거든요.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윤석열 지검장인데. 아니, 초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 제가 했습니다. 안 했어.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했어요. 아니 제가 했다니까요. 다시. 어쨌든 저는 부끄러워서 초대를 못했어요. 하나도. 현직에 계셔서 못 오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아쉬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빨리 지면으로 최동욱 검찰총장님은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고요. 무방하다고 현직 검사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진우 기자의 연기력은 제가 본 결과 경찰청 사람들 재현 드라마의 잡범 수준의 연기력은 도달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부끄러워서 잘 못 봤는데 저는 집에도 이게 이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 못했고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못했어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랐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이상한 나라에 M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MB 주변에서 많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돈이 사라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4대강이 뭐 강을 살리자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외교가 우리나라의 자원을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받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방산비리가 국방력을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사라졌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 의문을 계속 쫓았던 얘기들입니다. 그 이명박 주변에서 돈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가는 과정을 담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MB를 잡는 데까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쫓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MB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해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자분들도 공감하시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듣고 질문 드릴까요? 한꺼번에 해주세요. 한꺼번에 저한테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수지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비자금 무덤이다. 이 얘기는 잠깐만 보충하면 질문을 안 해서 제가 껴둘게요. 저수지라는 건 이 영화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부터 저희끼리 은어로 불렀던 겁니다. 어딘가에 모여있다 이 돈이 모여있으니 저수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둘 사이의 은어로 저수지가 어디 있냐 싱가포르 처음에 발견한 곳은 싱가포르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고 책이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책이 나왔는데 이명박 추격기라는 책을 냈는데 지금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기자가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저였어요. 모르셨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책이 나온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론에는 안 나오거든요. 책이 나왔다고 인터뷰를 한 매체가 한 곳이 있는데요. 시내21이었어요. 그리고 농협 관련돼서 제가 기사를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자 중에 물어보는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것도 10분 전이었어요. 월간 원예에서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책을 내서 1등 나오고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 중요한 기사를 최근에 썼는데 그게 이렇게 묻히는 걸 보고 아직까지도 이명박은 힘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이명박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좀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회를 어지럽혔는지 새삼 느끼게 되고 다시 분발하게 하는 분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은 보수가 아니고요. 지도자도 아니고요. 그냥 양아치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 근데 우리가 알려주자고요. 이명박 양아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자분들이 좀 알려줬으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은 이런 관계가 더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부 기자들, 영화부 기자들은 좀 깨어 있는 분들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한마디씩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언론인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이명박이 돈 때문에 망가뜨려놓은 사회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어떤 그 취재하는 이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합니다. 기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추적하는지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이명박이 정치를 한 이유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저는 돈 벌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을 가장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어차피 제가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 정도. 근데 제가 이명박을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해 본 결과 이명박이 정치라는 이름을, 국가라는 이름을, 국민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올린, 그런 단어로 올린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원천, 생각, 철학이 돈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 저수지란 그 이명박의 모든 것이에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명박을 어떻게 단죄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단죄하는 것보다 이명박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뺏어내는 것이 그 사람한테 사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그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찾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첨언하면 말하는 거 되게 불만 있게 생각자라도 되게 못하네. 뭐랄까요,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죠. 이명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고 이렇게 쫓아보면 정말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구나. 그러면 정권 자체가 수익 창출의 수단이었구나 네. 하는 깨달음을 무수히 얻게 됩니다. 하다 보면. 그리고 뭐랄까요, 협잡을 정책의 레벨로 끌어올린 그랜드 야바위다, 이건. 그래도 마스터죠. 네. 그리고 주진우 기자와 저하고 대단히 성격이 여러 면에서 다른데, 이명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법으로 결국은 어떤 이익을 취해서 그걸 어떻게 숨겼나 하는 과정을 쫓다 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건 예를 들어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보고 우리가 콧웃음을 치거나 비웃거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기법들을 쫓아가면서는 비웃을 수 없어요. 감탄하거나 대단하다고 하거나, 혹은 그 한 발 먼저 항상 다 온 것 같은데 요거만 넘어가면 바로 찾을 것 같은데 그 바로 직전에 꼭 사라지거든요.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걸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 그분한테 돈은 뭐랄까요, 자기 존재 이유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 영화에 그런 게 다 담기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가끔은 호연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렇게 대범할 수 있지? 이렇게 꼼꼼하고? 설마 여기까지 했겠어? 그분은 하셨습니다. 그분은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말 한 채 물러섬이 없는 진짜 대단한 새끼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은 그걸 법적으로 입증하는 단계까지 꼭 가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실패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고, 근데 안심할 때 시작해서 단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기자는 생각으로 출발을 한 거고요. 영화는 100분의 1도 담지 못했지만 그 중에 한 건 정도, 그 다음에 영상에 좀 담기고 단순하고, 그리고 그나마 출발하기 쉽고 그런 사건 중심으로 추려져서 담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훌륭함에 저희가 100분의 1도 담지 못하는 네, 이 영화는 불충 이런. 네네. 네. 찬양 영화였을 수도 있겠네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송 전문 기자고 소송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소송 변태는 아니고요. 제가 소송기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주 기자의 사법팔극은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제가 서울구치소의 고영태를 잠깐 보고 왔는데 제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저의 행위, 모든 기사, 책,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준 영화에서 쓴 자료들은 그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송을 하면요, 소송을 대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춰놓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잠깐 보충하면 한편으로 소송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100번 이상의 소송을 당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거기에서 있었던 뭐 권력자들이나 어떤 기관 이런 데에서 큰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명박은 직접은 안 할 거예요. 걔는 직접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댓글 항상 뭐 자기 당이나 주변 사람들이 시켜요. 박근혜는 직접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전에 무혐의 받았거든요. 근데 이명박의 직접 소송을 기다립니다. 농협이나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지 말고 직접 나오자. 양아치도 아니고 맨날 시키고 이거 좀 그래요. 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팩트에서 어긋남이 없고요. 제가 조금 부족하게 내놓은 거는 있지만 많이 있어요. 저 엉덩이에 항상 그런 자료들 몇 가지 이렇게 보따리로 싸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사장님도 소송 기다리시나요? 누구요? 저는 소송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15개인데 16개 당했 17개 당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항상 소송이 걸리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네, 아니야. 사색하는 걸 뿐이야.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오늘 주제 그러니까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한 걸 발견하거나 혹은 중요한 약속 장소를 알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얘기하죠. 저희가 경찰 출석하기 전전날 급하게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누군가가 만날 것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급하게 가서 아무도 모르게. 저희는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비행기 티켓을 3군데 끊어요.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걸 끊어놓고 2개 표를 버리고 싱가포르를 탑니다. 그러니까 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왜 오바지냐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놓쳤기 때문에 꼭 잡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가면 분명히 아주 어렵게 요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혹은 그 사무실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직전에 나간다 이거죠.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혹은 둘만 아는 내용인데 분명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둘만 아는 내용인데 그걸 국정원이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둘이서 야, 요 얘기는 우리 둘만 딱 알아서 얘네들이 어디서 이 내용을 빼나가는지 찾아보자 역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가는 장소 A에서 말하고 B에서 말하고 기타 등등 분명히 둘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그 내용을 되물어 볼 때 뭐 이런 일을 오랫동안 겪다 보면 아, 전화를 하거나 기타 흔히 쓰는 통신수단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논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몸에 배워서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여담이고. 이 영화는 영화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여기 있는 기자 선생님들 그리고 관객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 금융당국이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5년 안에 뭔가 정말 이 영화가 성공담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토샵 색깔 너무 어둡게 나오시면 네. 예, 한 분씩 사진 찍겠습니다. 주 기자님 먼저. 예. 네,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앞에 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